오늘은 백내장 마지막 시간 수술 전에 하는 검사랑 그리고 현재 눈 속에 넣는 인공수정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세요. 우리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일단 먼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눈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고, 동내장이나 아니면 망막 질환, 그리고 눈꺼풀이나 눈 표면 상태 어떤지 검사하면서 같이 체크하고 있고, 눈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시력, 안압 굴절 체크하고, 그리고 여기 각막의 두께랑 형태들 어떤지, 또 세포 쪽은 건강한지 같이 체크한 다음에 공공의 크기, 눈의 길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체크해서 어떤 렌즈를 넣고 어떤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 여기 수정체 부분을 일부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이 만든 볼록한 렌즈 타입의 인공수정체를 넣는데, 이게 이제 도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도수를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보면, 밖에서 빛이 들어와서 이게 한번 모이고 다시 모여서 초점이 또렷하게만 맺히는데 두 가지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장 먼저 여기 앞에 있는 각막이라는 곳이 또롱렌즈처럼 빛을 이렇게 먼저 모아주는데, 보통 굴절력이 한 43에서 44디오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정체에서 또 볼록렌즈 한 번 더 15에서 20디오프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는 여기 각막 그리고 수정체 이 두 곳에서 가장 많이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정체를 없애고 거기에 인공수정체라는 걸 넣게 되는데, 여기 넣으면 빛이 한 번, 두 번 결절이 돼서 여기 딱 모이도록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눈의 길이, 그리고 여기 각막의 곡률, 그리고 렌즈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옛날에 나왔던 공식 가장 기본적인 거 보면 전체 특정한 숫자에서 여기 눈의 길이 그리고 각막의 곡률,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어렴풋하게 이 인공수정체에 몇 디오프의 도수를 넣으면 되겠다 정도가 시작이 됐고, 점점 공식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이제 도수를 계산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눈의 길이와 각막의 곡률이 되겠습니다. 렌스타랑 아르고스 두 개 지금 쓰고 있는데, 결과값을 보는 데이터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일단은 여기 눈의 안축장 길이거든요. 23.3이랑 24.6.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2번 이상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 값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앞에 데이터랑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뭔가 찍을 때 문제가 있었지 않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 중에서도 여기 K값, K값은 눈 표면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찍힐 때마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 거랑 좀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각각 렌즈의 도수에 따라서 이런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간단히 해석하는 거 보면, 일단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타겟 리프렉션, 결국 이 사람이 제로라고 하는 거는 멀리 있는 것을 또렷하게 보는 그 상태가 목표가 되겠고, 또는 요거 우리가 입력하기 나름인데 한 50cm 정도가 초점이 맞출 수 있게 -2 정도 타겟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을 목표로 했을 때 여러 가지 공식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도수의 렌즈를 넣으면 나중에 수술 후의 결과값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이 마넷이라는 이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클라리온 IQ라는 렌즈를 이 도수를 넣었을 때 수술 후에는 약 요런 플러스 0.15 정도의 굴절값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르고스 결과 보면 위쪽 데이터는 조금 전에 봤던 그 렌스타랑 비슷하고요. 아래쪽의 데이터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마넷이라는 공식을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게 무한대 0으로 했으면 요 렌즈 19.5를 넣었으면 우리가 예상하는 값은 플러스 0.4에 마이너스 0.7 정도의 이런 난시값을 가진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잘못 눌렀을 때 값을 올릴 때 다른 플러스 2를 누르거나 이러면 이상 값이 튀어나올 거거든요. 그때는 요 밑에 수술 후에 예상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인공수용체 간단히 살펴볼 건데 가장 옛날부터 쓰고 있고 기본적인 게 초점이 하나의 렌즈거든요. 우리는 지금 아이폰 클라리온도 쓰고 있고 테크니스에서 나오는 렌즈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가장 심플합니다. 초점이 하나. 그래서 그거 받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초점이 근거리로 하신 분은 딱 요거만 보이는데요, 정말로. 요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반대로 멀리 있는 거 초점을 하신 분은 뿌옇게 돼서 정말로 안경 없이는 가까이 보이지 않는 여기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 이제 난시가 같이 있는 렌즈를 만들어서 단초점은 일반 렌즈 그리고 난시 단초점 렌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정도는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초점 인공수용체는 사실 단초점의 반대말로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단초점은 그야말로 이중초점 아니면 삼중초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꽤나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빛을 나눠서 쓰는 거니까 저는 멀리도 80점, 가까이도 80점 이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야간에 빛이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단점 중에 하나고 이 인공수용체 뒷면에다가 다양하게 이렇게 고랑처럼 파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계단처럼 만들기도 해서 회사마다 조금 디자인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들어오는 빛을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이게 밝은 날에는 가까운 것, 멀리 있는 것 꽤나 잘 보이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건데 초점 심도 개선 인공수정체 말이 어려운데 흔히들 그냥 연소 초점 렌즈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환자들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건 초점 심도를 좀 더 깊게 해주는 렌즈거든요. 초점 심도가 뭐냐면 초점이 내가 매길 수 있는 뭐 거리 있잖아요. 범위. 이게 초점 심도가 낮다는 얘기는 딱 요 거리만 보이고 조금만 멀거나 조금만 작아도 가까우다 잘 안 보이는 건데 초점 심도가 깊다는 얘기는 이 허용 범위가 훨씬 더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점 심도가 낮은 경우에는 적은 경우에는 요 거리만 딱 보이는데 깊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가까이부터 멀리까지 꽤나 잘 보이게 되죠. 카메라 조리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큰 경우에는 초점 심도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거는 잘 보이는데 뒤쪽은 뿌옇게 처리가 되는 반면에 초점 심도가 조리개를 바짝 조리면 초점 심도가 바짝 줄어서 좋아지기 때문에 가까이 멀리 있는 거 웬만큼 잘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초점 심도 개선 렌즈는 현재는 아이폰에 BBT도 나 있고 그리고 또 왜 이제 피어스나 여러 가지 렌즈 나오는데 일반적인 단초점 렌즈는 한 2m 정도의 거리가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BBT나 아니면 피어스 같은 초점 심도 렌즈는 한 70cm 뭐 이런 것까지도 그만큼 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렌즈 포지션은 단초점이 있고 그리고 다초점이 있고 그 가운데 연속 초점이 있고 이렇게 딱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단초점이 가장 기본적인 렌즈 그리고 다초점 렌즈 가까운 데까지 잘 보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이의 연속 초점은 바짝 가까운 건 안 되지만 약간 멀리 그 가운데에
아이엔스가 포지션 잡고 있거든요. 아이엔스 렌즈는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연속 초점 렌즈는 아니고 단초점인데 조금 굴곡을 줘서 가까운 게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식 명칭은 사실 이 단초점이 들어가긴 합니다. 다만 이제 프리미엄 단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가까운 격거리까지 잘 볼 수 있는. 이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작년에 이제 유럽 학교에서 보면 거기 늘 쓰는 렌즈의 종류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물어보고 설문조사하고 알아보거든요. 다초점 렌즈를 쓴 경우에 단초점 말고 다초점 렌즈를 쓴 경우에 어떤 렌즈가 어떻게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줄어드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일단 전통적인 예전에 그 바이포칼 멀리 두 군데 초점이 맞는 옛날 렌즈는 점점 10년 전부터 사용은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페럼픽스라든지 시너지 같은 이런 다초점 렌즈는 한 5년, 6년 전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제가 그렇다고 들었는데 조금씩 빗번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그 시장을 지금은 연속 초점 렌즈가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속 초점 렌즈는 점점 올라가서 현재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또 그런 것 같아요. 다초점 우리 페럼픽스나 아니면 이런 BBT나 또 비슷한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이 연속 초점 렌즈 시장이 더 커질 걸로 생각합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